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콜검, 부르면 출장을 나가서 조사 수사하는 검찰이 어처구니 없는 수사 과정을 공개했는데요. 김건희 씨에게서 명품백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면죄부를 줘야 하는 콜검의 비애가 느껴지는데요. 한심하다 못해 이제는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6일 갑툭튀하며 대통령실에서 디올백 실물을 제출받았다며 확인 중이라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최재형 목사가 준 물건이 맞는지, 다시 포장한 흔적은 없는지, 사용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개막장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대통령 부인 하나 살려보겠다고 온 국가기관이 총동원해 역대급 개막장 버라이어티 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상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상 쟁점이 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겠다는데요. 윤 대통령이 서면 신고를 했을 리가 만무하죠. 그분이 그런 걸 할 사람입니까? 물타기도 어느 정도 해야 먹힐 텐데요. 정말 정신줄을 놓은 듯 보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 명품백 실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새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명품백이 드린 네. 명품이 실제 그 명품백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압니다. 저는 저만의 보는 방법이 있고, 예. 뭐 비표시를 해뒀다고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저는 표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뭐 디올 매장은 전국에 엄청 많으니까 예. 동일한 제품은 많겠지만, 예. 제가 직접 전달한 거는 분명히 시리얼 넘버 카드도 있고,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쇼핑 가방, 예. 그 쇼핑 종이 가방, 그 다음에 속지 이런 예. 거를 제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진품은 제가 진위 여부는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 오늘 확보했는데 그걸 조사 끝나면 경매에 붙인 뒤 팔린 금액만 국고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 파악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께서 검찰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본인이 확인 좀 해달라. 저하고 이명수 기자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그 2020년 7월에 양주를 드린 적 있죠? 김건희 씨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전통주, 그다음에 위스키 2020년 7월달에 네. 전통주 그리고 위스키 이렇게 양주를 제공했는데 어떻게 보도가 됐냐면요. 김 여사는 2020년 7월에 받은 양주에 대해서는 신체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경호 지침에 따라 폐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첫째, 술을 왜 주셨어요? 예, 전기 스탠드는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도청장치, 폭발물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것도 설마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예. 의미. 그다음에 술도 역시 액체 독극물이나 폭발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나? 책은 아닙니다. 책은 제가 예.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은 제외고요. 그 술은 그럼 김건희 씨를 보고 준 거예요? 아니, 대통령 대통령 부부를 보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그게 폐기했다고 나오거든요? 아, 그렇게 나왔나요? 예, 폐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왜냐하면 책과 전통주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답장을 보내셨어요. 잘 받았다고. 예. 책과 술을 잘 받았다고 답장이 오셨고, 그 다음에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와 전기 스탠드도 이거는 잘 받았다고 유경옥 비서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녹취도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폐기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면피용으로 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술은 그러면은 그 대통령 부부가 소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제가 그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사법연수 동기고 술을 폭탄주 많이 드시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2014년에 TV조선에 그런 보도가 됐죠. 룸사롱에 가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룹 회장들에게 술을 권하는데 구두를 벗어서 그 안에다 자기 양말을 구겨놓고 양주를 따르고 이렇게 권하더라. 이런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저는 이제는 군 통수권자가 되었으니까 그 정말 24시간 시종 긴장되어 있어야 되고 국가의 통수권자잖아요. 군의 통수권자. 노무현 대통령 술을 잃지 않으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저뿐이 아니라 전 국민이 대통령께서 약주를 좋아하시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박 대통령께서 11.6 사태 때 총탄에 절명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유고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미국이나 또 우리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3시간 이상 블랙아웃 상태, 즉 만취 상태가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유고 상태입니다. 대통령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허구한 날 하루가 멀다 하고 만취 상태가 되고 퇴근 시간이 몇 시간 남겨놨는데 술 마시러 나가시고 그리고 뭐 요즘은 수정방이라는 그 술로 즐기신다는 얘기들이 내부에서 흘러나와서 정보까지 입수된 상황인데 52도짜리 수정방이라는 술 약주를 좋아하시고 그걸 많은 사람들과 즐긴다는 얘기도 제보가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출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고 출근 시간이 불량한 것도 결국은 술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시나 전시 혹은 준전시 때 아주 결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지시를 하는 그런 판단력이 결여되는 아주 이머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만취 상태라는 거는 이거는 거의 탄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네. 검찰이 김건희 씨가 받은 디올백 실물을 26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이미 제출 방식으로 받았는데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에 갖고 왔다는 거죠. 수사팀은 최지영 목사가 준 가방이 맞는지 제품 고유 번호를 확인할 방침인데요. 김 씨 측은 2022년 9월 가방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부하 직원이 깜빡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 취재 요청이 오자 그제서야 김 씨가 돌려주지 않은 걸 알게 됐다는 건데요. 또 받았을 때 포장을 풀긴 했지만 곧다시 포장한 뒤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디올백 사용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인데요. 또 가방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한남동 관저를 거쳐 대통령실로 이동한 경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씨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를 신고했는지 여부도 쟁점인데요. 어차피 서면 신고했다고 우겨낼 게 뻔한 거 아닙니까? 밑밥을 뿌려놓고 있는 거죠.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 씨는 윤 대통령이 알게 된 건 작년 11월 서울의 소리 영상을 본 뒤라고 검찰에 진술했는데요. 그 이후 윤 대통령이 서면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대통령실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소명을 들어본 뒤 관련자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데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어겼더라도 당장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지정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 기록물 지정 절차요. 지정 절차라는 게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좀- 어떤 품목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죠? 그 지정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정권자는 네, 지정권 네. 대통령 기록물이다라고 지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정이라는 부분들은 조금 용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판단하는 부분들은
저희 생산기관에서 합니다. 그 해당 기관에서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다 지정하고 선정합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을 만약에 임의로 손상하거나 유출하거나 멸실할 경우에 보통 처벌 조항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대통령 기록물법에 네. 나와 있고요. 나와 있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조문을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14조에 그럼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30조 벌칙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했고 이 항을 보면 손상, 은닉, 멸실,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까? 30조 말씀하시는. 예, 30조. 그렇죠. 네. 30조의 벌칙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저희는 이 사건이 있을 때 이 디올백 소위 명품백 이 알선수재 혐의가 있을 때 저희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 권익위 부위원장님도 YTN 라디오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수수하는 즉시 대통령 기록물이다 라고 했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님은 명품백은 이미 국고에 귀속됐는데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한다고 하면 횡령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 정시섭 비서실장님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셔서 이 대통령실에 반환용 창고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비서격인 유경옥 행정관에게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근거로 살펴보면 횡령을 지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대통령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지정하거나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해왔던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반환을 지시했다라는 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그 영부인이 결정할 수 있나요? 대통령 기록물을 영부인이 반환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영부인이 반환할 수 있냐고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지금 기록물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렸으니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아니 대통령 기록관장께서 대통령 기록물이 유출될 경우에 유출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죠. 근데 거기에서 마음대로 유출돼도 되는 전제가 뭐냐 그러면은요. 14조와 30조의 기본 전제는 대통령 기록물인 경우 그렇죠.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하게 그러면 되는 명품백은 거고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네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록관장님께서 이 명품백을 이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지금은. 저희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 간판들 기록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린 게 아니잖아요. 명품백 지금 관리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희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사실이죠.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반환용 창고에 있다고 지금 정시섭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반환용 창고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는 진술들은 유경옥 행정관에게 반환을 지시했다. 대통령 기록물이었으면 횡령인데 기록물이 아니란 얘기죠. 기록관장님도 관리하고 계시고 있지 않고 또 심지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니까 반환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지 않은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최종목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권익위에서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종결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법률적 논쟁이 1시간 한 40분 정도 있었고요. 네, 충분히 좀 설명해 특정하기는 주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직무 관련성 여부도 있었고요.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 여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서 표결이 처리됐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딱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당일 6월 10일 날 저희가 전원위에서 받은 안건에 상정된 자료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올라온 것은 제가 지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제 기억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소결로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올백의 직무 관련성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이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며 의혹을 종결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이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최고의 인물은 단연 최재형 목사였는데요. 이날은 진짜 작심하고 나온 듯 그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새벽 3, 4시까지 이어진 김건희 씨와의 카톡 대화는 이날 최고의 백미였는데요. 200페이지 분량도 분량이었지만 내용 자체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 새벽 3시 막 4시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게 유성범은 의사 진행 중이요. 그럼 뭐요? 의사 진행 중이요. 그만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의 이런 오밤중, 아니 야밤에 이런 카톡을 한 것에 대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대해서 정말 경악할 정도입니다.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박준태원 그만하세요. 발언 중지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아니라 조배수 의원 질의 과정에 나온 카톡 얘기예요. 카톡이 허위입니까? 카톡이 허위예요? 여당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당 의원이 주진 의원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의사 진행 중이에요. 자, 곽기택 의원. 자, 자, 최재형 증인. 네.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하세요. 저는 이 질의 과정 속에서 나온 이 카톡의 내용도 경합스럽지만 그 시간대, 새벽 3시, 4시 이 시간대에 이런 카톡을 주고받은 것이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솔직히 용서도 되지 않습니다. 증인, 저는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시간대에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대통령 부인이 이 시간대에 카톡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왜 계속 했습니까? 아, 이제 저를 뭐라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예, 안 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이게 딱 반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카톡을 할 때는 저는 대낮이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소통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게 뒤섞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지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거였습니다. 그 7시간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의 정체가 드러난 거라면 그분의 정치관, 결혼관, 인간관계, 뭐 대북관 여러 가지를 검증한 거라면 이 7시간 녹취록에 더해서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영부인으로서 검증한 겁니다. 왜 검증했느냐? 너무나 문제가 많고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은 영부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했기 때문에 검증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이분이 과연 국정농단을 얼마만큼 했을까? 조국 사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이런 민주당의 문제, 국힘당과의 문제, 국힘당을 막이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의 이런 정치관 같은 거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저는 네. 반낯을 가리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냥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공개되지 않은 카톡도 또 있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네. 아, 박지원 의원이 아까 200페이지 정도 된다는 카톡이 전부입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저기 제가 사안별로 대화 주제별로 묶어서 이게 네. 검찰에 제출된 거를 이번에 오마이뉴스 통해서 보도가 나가면서 이게 일파만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